안녕하세요. 엔잡 알려드리는 긍정 스텔라입니다. 최근에 휴가를 좀 일찍 다녀왔는데 휴가 다녀와서 뭔가 의욕이 좀 안 생기더라고요. 이게 신체적으로 좀 피로가 쌓이고 하다 보니까 예전처럼 다시 의지를 활활 불태우면서 열심히 달려나가기가 막상 쉽지가 않더라고요. 좀 길게 쉬었던 탓도 있었던 것 같고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그냥 좀 놀고 싶고 늘어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 하나씩 저도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요즘 책을 진짜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영상에서 몇 번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자기계발 책이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그런 부자 되는 책, 이런 책들 위주로 많이 읽었었거든요. 근데 요즘 너무 그런 책만 읽다 보니까 살짝 지치기도 했고 약간 변화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 정말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읽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읽다 보니까 오히려 좀 삶에 용기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책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늘 항상 일정한 그런 기분을 유지하고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기복이 있게 마련인데 그럴 때는 너무 채찍질만 하면서 달려나가기보다 한 템포 잠깐 쉬면서 그렇게 의욕만 활활 불태워주는 책을 읽기보다 좀 다양한 분야로 시각을 넓혀서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정말 고르고 골라서 너무너무 좋았던 책들 딱 3권을 뽑아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책 한 권을 5분께 선물로 증정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고 더보기란에 이벤트 신청하는 방법도 적어둘 테니까 이벤트 신청하셔서 꼭 책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총 3권인데요. 이 3권의 책이 각각 정말 다른 분야의 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책은 바로 일요일의 인문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우연히 블로그에서 정보를 접하고 나도 정말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바로 도서관에 달려가서 빌려온 그런 책인데요. 이 책은 말 그대로 자기계발 책도 아니고 뭐 부자 되는 책도 아닙니다. 요즘 추천되는 많은 책들이 당장 내가 뭘 이루어내는데 아니면 부자가 되는데 부동산을 배우거나 주식을 배우거나 이렇게 실용서에 가까운 책들이 많이 소비되는 그런 추세잖아요. 아니면 반대의 지점에 있는 소설 같은 책들은 여가 시간을 좀 재밌게 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책들인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이 책은 그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 책을 읽고 그대로 따라해서 뭔가를 배우거나 뭔가를 이루어내거나 하는 책은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는 이 책이 삶에 대해서 용기를 좀 북돋워주는 그런 책이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열심히 달려나가면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의 여유도 잃고 일상이 주는 그런 행복을 잊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 책을 보면 내가 잊고 살았던 그런 순간순간의 행복들,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100번 설명드리는 것보다 몇 가지 인상 깊었던 구절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사실 매 페이지 정말 주옥 같은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디 하나 꼽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책이었는데 그래도 제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부분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중간쯤에 아침 예찬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아침은 날마다 늙은 어머니와 같이 내 손에 하루라는 현금을 쥐어준다. 나가서 마음껏 쓰라고. 제가 한동안은 아침 시간을 그저 눈 뜨면 정신 차리고 바로 업무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치부하면서 살아왔었는데 가끔가다 아침에 그냥 눈 뜨고 정신 차리고 운동을 가는 그런 날들이 있거든요. 보통 아침 운동을 하면 저는 6시 정도에 집을 나서는데 그렇게 6시에 집 밖으로 나가서 맞이하는 아침의 풍경을 가끔씩 보면서 아침이 이랬었지 라는 아침의 소중함에 대해서 깨닫곤 하거든요. 아직 주변은 다 깨어나지 않은 상태이고 그래서 뭐 새소리라든지 벌레소리 이런 것들이 좀 들리고 조금씩 깨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 그리고 아직 밤의 여운이 좀 남아있어서 좀 푸르스름한 기운이 감도는 그런 아침이 주는 시작한다라는 그 생기, 그런 것들의 소중함이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깨닫곤 하는데 이 책을 보면서 아침이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던가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책에 보면 아침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아침은 뭔가를 시작하기 좋은 시각이다. 나는 새벽별에 대한 숭배자는 아니지만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기분이 상쾌해지며 새로 태어나는 기쁨에 휩싸인다. 나는 이 선물을 내 마음대로 꺼내보고 쓸 수가 있다. 이 아침은 2번 다시 오지 않을 아침이다. 이렇게 아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2번 다시 오지 않을 하루의 시작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부턴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항상 저는 바쁘다를 입에 살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 책에 나는 왜 늘 바쁠까? 라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 와닿아서 짧게 소개시켜 드려보겠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치워보라. 뜻밖의 많은 자유시간이 생긴다. 인터넷을 끊어보라.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로워진다. 더 많은 시간을 햇볕을 쬐며 걸을 수 있고 좋은 벗들과 즐겁게 지낼 수 있다. 더 많은 시간을 자기를 돌보는 데 쓸 수 있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제가 좀 너무 피곤하고 두통이 살짝 있어서 토요일 하루를 그냥 온전히 쉬는 데만 사용을 했는데 제가 했던 걸 뒤돌아보면 잠깐 백화점 갔다 오고 산책 다녀오고 그리고 내내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TV만 봤더라고요. 이렇게 쉬면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흘러가는 느낌? 그래서 이 부분에 상당히 큰 공감을 했습니다. 물론 인터넷을 끊지는 못하겠지만 TV를 한번 단절하고 살아볼까? 아니면 핸드폰을 아예 멀리 치워두고 휴식의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우리가 막상 맨날 피곤해 바쁘다 하는데 그렇게 피곤해서 쉬는 시간에 뭘 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오히려 그렇게 쉬는 시간, TV 보고 핸드폰 하고 이런 시간을 확보하려고 그 전까지 그렇게 바쁘게 달렸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 책은 삶의 단상에 대해서 짧은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읽기도 부담 없고 뭔가 온전히 책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그런 책인 것 같아서 꼭 한번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책은 부자의 언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제가 밀리의 서재를 구독하고 있어서 밀리의 서재에서 읽었고요. 부자 되기,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 종종 추천되는 책들 중 하나죠. 이 책은 픽션과 논픽션으로 함께 구성이 되어 있고요. 경제적 자유,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 그런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가상의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일화들까지 연결되어서 소개가 되고 있어서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특히 이 책은 인생 교훈에 대해서 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를 이런 스토리 형식으로 담아서 주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정말 진지하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두면 경제적 자유,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그런 현실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500페이지가 넘는 책이라서 사실 좀 읽는데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이 책도 심플하게 딱 3부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배우기 단계부터 가꾸기 그리고 수학 단계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이야기가 전개되어서 상당히 재밌게 읽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내가 요즘 막상 경제적 자유를 빨리 누리고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을 자유롭게 누리면서 살겠다 이런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데 잊고 있었던 게 뭔지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게 뭔지 다시 한번 다잡고 마음 먹게 해준 그런 책입니다. 뭐 저한테 부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방법을 알려주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준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은 그런 문장들은 하이라이트를 하면서 읽었는데 너무 많아서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 정말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문장들을 골라봤어요. 하루의 시간은 모두 하나의 씨앗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내가 보낸 시간은 지금의 나를 만든다. 나는 이를 알고 나서 내가 하는 일을 변화시켰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모습 그대로 살게 될 것이다. 인생의 가치는 그 길이에 있지 않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사용하여 인생을 만들어 나간다. 오래 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꼭 많은 걸 얻게 되진 않는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동감하는 바가 컸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내 하루가 결정되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내 미래를 만든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저도 특히나 하루하루를 좀 허투루 쓰고 나면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굉장히 자괴감도 많이 느끼고 이렇게 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다. 뭐 이런 후회도 밀려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최대한 나의 것으로 만들고 제대로 채워나가자. 이런 결심들을 매 순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감하는 바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부분에 있는 내용인데 명확하게 목표를 세우고 자신의 효과 활동들이 무엇인지 성실히 찾아나가라. 찾고 나면 큰 결과를 내는 그 작은 행위를 하는데 시간을 써라. 길고 긴 할 일 목록 같은 것도 만들지 않았다. 다만 돈벌이가 되는 행동들로 범위를 좁혔다. 단순성을 추구했다. 더 작은 것에 집중했다. 나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 목표를 결과로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면 내 하루하루가 그렇게 집중한 행동들로 채워지게 되고 그게 결국 결과로 도달하는 길이다라는 이야기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음 부분은 이건 나태해진 요즘에 저에게 하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주 40시간 일하는 보통 땅에만 씨앗을 심으면 사는 동안 보통 수준의 수확을 거두리라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보통 땅과 추가 땅에 씨앗을 심으면 그러니까 매주 가용할 수 있는 여가 시간을 사용한다면 평생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스스로에게 주는 셈이다. 직장 다닐 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내가 일하도록 월급을 주고 고용한 그 시간 동안만 열심히 일하면 되겠지. 나는 이렇게 주 40시간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니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러면서 그 이외의 시간에는 그 주 40시간 일하는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 그냥 소비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프리랜서로 살면서는 이런 경계가 좀 모호해지다 보니까 그 이외의 시간에도 일을 하고 좀 더 내 시간을 투자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빠른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나의 시간을 좀 더 드리고 내가 여가 시간이라고 정해놓은 그 범주를 깨트려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금전적 목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금전적 목표는 수입, 저축, 그리고 부가소득에 관한 명확한 목적이다. 목표를 세우지 못하면 부는 운의 소관이 된다. 돈에 관해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왜 그토록 힘든 걸까? 아마 저를 포함해서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나는 경제적 자유를 빨리 누릴 거야. 부자가 될 거야. 이런 생각만 하고 명확하게 금전적으로 얼마를 벌어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거다. 그리고 지출은 어느 정도 선으로 할 거다. 이런 목표들을 세워두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고 저도 이렇게 좀 더 구체화하는 그림을 그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뭔가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느꼈는데요. 삶의 방향성을 신중하게 잡으라. 방향을 설정하고 나면 과정이 고되어도 마음에 큰 위안이 된다. 이게 목표와 방향을 잡고 하나씩 세부적인 것들을 실행해 나가는 힘이 얼마나 큰지 이 책을 관통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신다면 부자의 언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부자 되는 거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이 Beyond Disruption이라는 책입니다. 파괴적 혁신을 넘어. 블루오션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책은 이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책을 전 세계적으로 400만 부를 판매하면서 비즈니스 세계에 굉장히 큰 파장을 던졌던 그 작가분들이 쓴 책인데요. 이 책에 대해서 처음 소개 제안을 받고 봤을 때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주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읽고 싶은 마음에 굉장히 열심히 빠르게 읽었습니다. 계속 마케팅을 해오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블루오션을 찾아라. 블루오션을 꼭 찾아내서 시장의 선두주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거의 강박관념처럼 여기고 살아왔었거든요. 근데 이 책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다른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 들어서 느낀 부분과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많아서 더 흥미롭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파괴적 혁신을 넘은 비파괴적 창조라는 개념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비파괴적 창조란 것은 기존 산업을 파괴하지 않고도 새로운 시장이나 제품, 서비스 등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괴적 창조란 과연 뭘까 궁금하실 텐데 이 책에서 예를 들어서 소개하고 있는 기업은 넷플릭스, 우버 등이 있습니다.
넷플릭스 이전에 사람들이 영화 같은 컨텐츠를 접하는 방법은 비디오 대여점, DVD 대여점을 통해서였죠. 그런데 이 넷플릭스 서비스가 출시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영화 같은 컨텐츠를 소비하기 위해 대여점을 방문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런 대여점이라는 산업은 무너져 내렸죠. 그렇게 무너지면서 그 산업에 기대고 있었던 점주들이나 직원들, 이런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그 산업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파장이 끼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괴적인 창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파괴적 창조는 어쩔 수 없이 승자와 패자의 상황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책에서는 파괴적 창조와 비파괴적 창조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비파괴적 창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미 레드오션인가? 내가 찾을 수 있는 블루오션은 없을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하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파괴의 생각이 사로잡히지 말고 내가 놓치고 있는 비파괴적인 기회는 없을까? 이런 것들을 자문해보라고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특히 경제적 자유를 찾고 있는 구독자분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에게도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꼭 큰 기업 아니면 큰 산업에만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미 있는 산업, 이미 있는 비즈니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문제점은 없을지,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서 우리가 포착할 새로운 기회는 없을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기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너무 블루오션, 새로운 것, 무조건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것 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책은 블루오션 이후에 파괴적인 창조가 아니라 비파괴적인 창조라는 접근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건 비단 이런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적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꼭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큰 비즈니스를 하는 데에만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도 너무 경쟁적이고 치열하게만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됐었는데요. 이 책은 비즈니스 그리고 산업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삶에도 적용이 가능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계시든 아니면 앞으로 나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벤트를 진행할 책이 바로 이 책인데요. 이 책을 읽어보시고 싶은 분들께서는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이벤트 신청해주시면 5분 추첨해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진행하는 도서 이벤트인데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3가지 책 본인에게 필요한 게 어떤 책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날씨는 덥지만 여유롭게 카페에서 책 읽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